안녕하세요. 정목글 국어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학년도 10월 고1 모의고사 해석해 볼 건데요. 일단은 11번에서 16번 지문 먼저 분석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가나 두 지문이 같이 붙어 있는 지문이에요. 파트를 따지자면 경제 지문이에요. 그죠? 사회 지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준거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외부 준거 가격과 내부 준거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뭔가를 분류하고 있어.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기가 너무 좋다. 그죠? 외부 준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를 사려고 할 때 1,000원,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가격을 외부 준거 가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자, 그리고 내부 준거 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글을 읽을 때 만약에 독해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이라면은 문장이 좀 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들 있죠. 그 문장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일단 뽑아놓고 그 핵심 정보를 먼저 이해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수식되는 말들을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외부 준거 가격은 하면서 여기 이제 주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먼저 살펴봐야 돼요. 얘는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가격이고 가격표 등에 의해서 제시되는 거래요. 그러면은 외부 준거 가격이 외부에서 오는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외부 준거 가격이 있고 내부 준거 가격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핵심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가격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가격이 외부 준거 가격이구나. 그렇다면 내부 준거 가격은 외부에서 오는 거겠어? 내부에서 오는 거겠어? 내부에서 오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라는 것은 소비자 내부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내부 준거 가격은 요게 주어예요. 그쵸? 자, 내부 준거 가격은 뭐다? 주관적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주관적 기준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면은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은 버리고 읽어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일단 내부 준거 가격은 주관적 기준인 거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대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내부 준거 가격을 만드는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외부 준거 가격은 누가 만들었어? 가격표가 만들었지.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은 누가 만드는 거야? 가치 평가.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내부 준거 가격을 만드는 거고 소비자가 이거는 가치가 좋은 거야. 이거는 가치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객관적이지가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1문단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2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내부 준거 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자, 가치평가를 통해서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를 지금부터 다룰 건가 봐요.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어떤 거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과자를 먹을 거야. 근데 바나나
바나나 과자를 먹을 수도 있고 메론 과자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서로 비슷한 효용을 나한테 제공해. 하지만 조금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긴 하다. 그쵸?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다. 어디에는 양의 값을 더하고 어디에는 음의 값을 더해서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양의 값을 받은 친구가 선택이 되겠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나는 소고기 맛이 더 좋았어. 더 뛰어나. 그러면은 양의 가치를 부여해 내부 준거 가격을 높인대요. 알았다. 자, 그러면 양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렇다면은 내부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소고기는 육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음의 가치를 부여해서 내부 가격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내부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좋게 판단하면 내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안 좋게 판단하면 내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쌤이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쌤한테 평소에 비문학 지문을 배운 학생들은 경제 지문에서 효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효용이라는 말이 경제 지문에 나올 때는 만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나나 과자를 먹었을 때랑 메론 과자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좀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물건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서로 비교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문에서는 요 효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족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석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육질이 뛰어나다, 맛이 뛰어나다 하면은 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요까지가 이 문단입니다. 다음 3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내부 준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 문장도 길게 느껴지면 그냥 관여도란 뭐뭐에 대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래요. 그쵸? 여러분 관여도는 정도인데 무슨 정도냐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래요. 자, 요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얘들아?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내부 준거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내부 준거 가격을 결정한다 그랬었는데 요 가치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냐면 구체적으로 관여도와 상관이 있대요. 자, 그러면 관여도란 뭐냐면은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야. 중요성 지각 정도. 그러면 만약에 너무 이 물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관여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이 물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관여도가 떨어지겠죠? 더 읽어봅시다.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찾아야 돼요. 아까도 정도라는 말이 나왔죠? 이번에도 무슨 말이 나와요? 정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관여도는 중요함을 지각하는 정도이고 관여도는 뭐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 관심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 일단 요거랑 사실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사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라는 말이 만약에 어렵다면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가 이 물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뜻이구나. 관여도가 높으면 가치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되게 훨씬 더 자세하게 하게 되겠죠? 자, 관여도 부분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관여도가 높아진대요. 자, 그러면 요 관여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건강이나 내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칠 때, 그리고 그 물건이 되게 가격이 비쌀 때 그렇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필기구, 펜 같은 거 사잖아요. 여러분 혹시 펜 살 때 그 잉크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 잉크가 건강한 성분인지 안 건강한 성분인지 일일이 체크해 보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화장품을 살 때는 막 트러블 많이 나는 거 찾아요? 아니면 트러블이 안 나는 거, 성분이 좋은 거 그런 거 찾아요? 성분이 좋은 거 찾죠. 왜요? 우리 건강에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니까. 또는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 그런 거를 쓸 때는 사람들이 뭐가 높다는 거야? 관심의 정도가 되게 높다는 거야. 그리고 또 물건 가격이 비싸. 5만 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을 때 5만 원짜리를 고를 때는 당연히 훨씬 관심의 정도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에, 소풍 가기 전에 옷 같은 거 살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요. 근데 지우개, 500원짜리 지우개 살 때 신중하게 고르고 고르는 학생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비싸거나 여기는 건강에 관련이 되거나 사회적 위신에 관련이 되거나 또는 가격이 비싸다면 요 관심의 정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관여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대요. 얘들아, 관여도가 높다는 말의 또 다른 뜻 뭐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많이 한다는 뜻이네.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번 알아보고 발품을 판다는 뜻이네요. 다음,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 얘들아, 관여도라는 말 어려우면 쉬운 말 찾아서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뭐라고 할까요? 관심의 정도. 관심의 정도가 낮으면 발품 팔겠어? 발품 팔 필요가 없죠.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좋나? 이게 좋나? 양말 2개? 그렇게 신경 써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준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얘들아, 그대로 유지한대. 다시 말하면 막 탐색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탐색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예전에 썼을 때 만족스러웠어? 그럼 뭐 그냥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매를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 저번에 지우개 살 때 500원 샀는데 이거 왜 1,000원 됐어? 에이, 안 사. 또는 저번에 500원 샀는데 이번에 300원이네? 만족스럽네? 하면서 사.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대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예요? 그냥 예전에 구매했던 거에 바탕으로 준거 가격을 설정하는 그런 거는 대체로 싼 경우가 많아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팍팍 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고가의 제품이야. 내가 만약에 뭐 10만 원짜리 크림을 샀어. 좀 비싸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를 20통을 썼어. 근데 20통 내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야. 쌤한테는 이제 그런 게 선크림이거든요. 쌤 이 10통 넘게 쓴 선크림 궁금하신 분들은 브이로그를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 20통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선크림을 찾으려고 또는 이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는 크림을 찾으려고 다른 시간과 노력을 막 투자하지 않고 그냥 냅다 이거는 너무 만족스러워 하면서 얘의 가격을 유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지문은 요걸로 끝이에요. 외부에서 제공되는 가격은 외부 준거 가격,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은 내부 준거 가격인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관여도, 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내부 준거 가격을 되게 엄격하게 또는 정밀하게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나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여학생들 올영 세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틴트 더 필요해? 틴트 안 필요하지. 틴트 이미 5개 넘게 있지. 근데 올영 세일에 꼭 올리브영 들러가지고 틴트 막 쟁여놓잖아.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막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 이제 이성적인 거야? 이성적인 게 아니지. 그거를 설명하고 싶어.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행동 경제학에서는 요런 비합리적인, 이성적이지 못한, 그냥 막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 효용 개념으로 설명한대요. 여러분, 아까 쌤이 효용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만족감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은 쌀 때 사는 게 뭐가 높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만족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효용이라는 단어를 만족감으로 대체하니까 되게 쉬워지죠? 더 읽어봅시다.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자, 쌤이 말했잖아, 그치? 효용이라는 거는 심리적 가치야. 심리적인 만족감이야. 그래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 준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여러분, 나왔다, 그쵸? 자, 거래 효용은 심리적 가치인데요. 뭐 빼기 뭐인 거야? 뭐랑 뭐의 차이인 거야? 뭐와 뭐의 차이지? 내부 준거 가격과 뭐의 차이? 실제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래 효용이라는 것은 내부 준거 가격 빼기 실제 가격인데요. 내가 이 물건은, 와, 이 선크림은 5만 원짜리 선크림보다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5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선크림이 2만 원밖에 안 해. 쌤의 만족감 얼마겠어요? 3만 원이라는 만족감이 딱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만족감이 높아요, 낮아요? 되게 높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만족감이 높잖아?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게 되는 거야?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할인율이 높았을 때 생각해 볼까? 자, 원래 내가 2만 원에 사거든? 근데 할인율이 되게 높아서 이게 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느끼는 효용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100% 사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막 미친 듯이 세일해. 5천 원이야. 그러면은 4만 5천 원이잖아. 만족감이 4만 5천 원이 돼버리잖아. 이러면은 뭐 10개씩 사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거래 효용이 충동적인 구매를 유발하게 하는데요.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대요. 만약에 거래 효용이 뭐 하면? 크면. 얘들아, 주어랑 서술어만 뽑아서 읽어도 무리 없어. 알았지? 자, 거래 효용이 크면 소비자가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대요. 자, 소비자가 주어, 이익으로 인식한다, 서술어. 됐죠? 그러면 거래 효용이 크면 소비자는 이것을 이익으로 인식해. 그러면은 구매하겠어, 안 하겠어? 구매한다는 거죠.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거를 딱 읽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바꿔서 다르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형광펜 한번 2개 준비해 주세요.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대요. 여러분, 거래 효용이 뭐였죠?
내가 구매할 때 느끼는 심리적 가치야. 구매할 때, 오, 득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는 거래 효용이 되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득템이면 거래 효용이 되게 높은 거죠. 거래의 만족감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이 실질적인 필요보다 훨씬 더 구매할 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실제 필요 있더라도 없더라도 우리는 거래 과정, 돈을 내고 그 물건을 획득할 때의 그 느낌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효용이 높으면 이익으로 인식해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야?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야. 필요 없지만 일단 사. 일단 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 문단.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마케팅을 할 때 개이득, 득템 이런 생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준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래요. 아, 여러분, 그러면은 요 거래 효용을 높여야 사람들이 구매를 비합리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거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이 뭐를 쓸 수 있다고? 마케팅 전략을 쓸 수 있대요. 근데 마케팅 전략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있어? 쌤이 봤을 때는 2개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거 있죠? 희소성을 제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외부 준거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 요렇게 2가지가 거래 효용을 높이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먼저 희소성 제시 전략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러면은 1, 2번을 말해주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야? 아니면 1, 2번을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파악하라는 거야? 설명할 테니까 파악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희소성 전략이에요. 희소성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한대요. 아, 여러분, 이거 쌤도 되게 잘 당하는 건데요. 뭐 오늘만 이 가격 이런 거 있죠. 또 50개 한정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안 사면 품절 임박 요런 거를 딱 제시를 해버리면 지금 내가 이거를 구매하는 게 이득이다. 지금 당장 구매하는 게 이득이다. 요거 품절되네 50개밖에 안 파네 가치가 되게 높다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익이라고 인식해서 많이 사버리겠죠. 사실 한정할 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음,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해. 자,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기업이 맨날 50개다 50개다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순진해서 이 말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홀라당 사버리겠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한대요. 여러분, 내부 준거 가격 뜻이 뭐였어요? 아까 가에서 뜻이 뭐였냐면 내가 주관적으로 반영해서 주관적으로 만든 가격이었거든요. 바나나 과자는 1,000원의 만족감을 주지만 메론 과자는 2,000원의 만족감을 준다. 이거는 너의 주관성이 담긴 거잖아. 그치? 자, 요 가격이 높아진대. 왜? 희소하니까. 그래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대. 얘들아, 거래 효용의 뜻은 한 번 더 뭐였죠? 이것을 거래함으로써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거. 내가 만족감이라고 인식하는 게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사게 되겠죠. 다음으로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이 있어요. 자, 2번. 자, 1번은 희소성 제시 전략. 2번은 외부 준거 가격 제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소비자의 거래 효용 한 번만 더 해볼까? 뭐였어요?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심리예요. 내가 이거를 개이득, 득템 이렇게 인식하는 심리가 많아지도록, 그런 만족감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쟁 기업의 판매가인 경쟁 증거 제시해도 되고요. 자사에서 과거의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득이라고 생각한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부 증거 가격은 외부 증거 가격, 이거 요즘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고 이거 마케팅 전략이구나 하면서 이 쓸데없는 구매를 조금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외부 증거 가격은 이런 거죠. 타사에서는 25,000원에 판매하는데 자사에서는 1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사와 우리의 가격을 비교해서 내는 거, 요런 게 무슨 증거냐면 경쟁 증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타사를 끌어오는 거니까 타사를 끌어오는 게 조금 치사해 보이잖아. 이럴 때는 원래 25,000원인데 할인해서 10,000원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과거에 했던 가격이다. 그쵸?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과거 증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사면 25,000원이래. 또는 오늘이 지나면 25,000원이래. 이제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 사는 게 이득이다. 15,000원 이득이야. 이거 원래 25,000원짜리인데 나 10,000원에 샀어. 이렇게 우리가 이득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증거나 과거 증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내가 옛날에 이 10,000원짜리 선크림을 쓰면서 와, 이거는 5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더 싸졌어.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면 이 물건을 많이 쟁여놓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의무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요 1번, 2번은 거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거였다. 그쵸? 근데 거래 비효용이 있어. 여러분, 거래 비효용은 뭘까요? 만족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족감이 없다는 거지. 근데 거래 비효용을 고려한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만족감을 올리려고 희소성 전략이나 외부 증거 가격 전략을 썼어요. 그러면 비효용,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은 올려야 될까요? 떨어뜨려야 될까요? 거래 비효용에 대한 생각은 떨어뜨려야 사람들이 이걸 사겠죠. 이거는 만족감이 없어. 만족감이 없는 느낌을 떨어뜨려야 이 물건을 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가진대요. 여러분,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지닌다. 요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래의 비효용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증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대요. 거래 비효용은 뭐야? 불만족스러워. 이거를 방지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나를 사줬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붕 뜬다 해가지고 우리 물건이 갑자기 너무 인기가 폭발해. 10,000원에 팔던 걸 갑자기 100,000원에 팔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겠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불만족을 방지하려고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에 수요가 너무 높아요. 막 지드래곤 콘서트 같은 거 막 5초 만에 매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반영되어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잖아? 그럼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지드래곤 콘서트 이런 걸 보면은 수요가 당연히 많아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야 되거든요. 근데 GD 입장에서는 팬들이랑의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GD 콘서트 티켓이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1,000만 원씩 해. 누가 가겠냐고. 누가 이거를 만족한다고 느끼겠냐고. 무슨 짓을 해도 불만족한다고 느낄걸요? 자, 이럴 때는 굳이 가격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불만족한다, 막 컴플레인 막 이런 거 안 듣기 위해서 가격을 안 올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가격을 억지로 높여야 돼. 우린 진짜 이 가격을 안 높이고는 회사 운영이 안 돼. 그럴 때는 이래서 높입니다. 뭐 물가 상승의 이유로 높입니다. 또는 뭐 스페인에서 올리브 농사가 올해 잘 되지 않아서 올리브 가격을 높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뭐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뭐야 불만족해 도망갈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게끔 거래 비효용을 방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비효용을 줄이는 거,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는 거는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을 함부로 높이지 않는 거, GD 콘서트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죠? 높이더라도 설명을 충분히 잘해주는 거야. 원자재 값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이런 말들 해주면 사람들이 너네 마탱이 갔냐? 이런 소리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문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준거가격의 개념을 제시했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준거가격 개념 바로 나왔었거든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터 먼저 쭉 가봅니다. 가는 준거가격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가는 준거가격이 분류되는 양상을 말해준다. 너무 괜찮죠? 내부 준거가격과 외부 준거가격. 4번, 준거가격을 기업이 이용하는 사례를. 얘들 기업이 이용하는 사례는 오히려 나가 낫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준거가격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이론. 자, 뭐 케인즈는 준거가격이 이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준거가격이 이렇다고 말했다. 이렇게 두 학자가 나오면서 두 이론, 무슨 론과 무슨 론이 대립되었다. 준거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론 두 개가 나온 건 아니다. 그쵸? 그래서 4번, 5번을 일단 제끼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나가 어떤 내용이었지 얘들아? 이 물건 지금 사는 게 득템이다, 이득이다, 요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였다. 그쵸? 준거가격의 한계였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준거가격의 등장 배경이요? 아니요. 준거가격이 활용되는 양상.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는 양상. 그래서 요게 맞는 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1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글은 아까 외부 준거가격, 내부 준거가격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제 관여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관심이 높으면 내부 준거가격을 형성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1번,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 내가 옷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옷은 함부로 고르지 않지. 되게 상세하게 따지고 따져서 고르겠죠. 맞는 말이요. 2번, 소비자는 제품에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요. 여러분 양의 차별화 가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준거 가격을 낮추겠어요? 올리겠어요? 이거는 올리겠죠. 바나나킥이 메론킥보다 훨씬 맛있다고 느껴? 그럼 바나나킥 사는 거야. 내부 준거 가격이 둘 다 1,200원인데 바나나킥이 나한테 주는 만족감은 2,000원이니까 훨씬 높으니까, 메론킥보다 높으니까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하면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져야 맞다. 그쵸? 정답이 2번이에요. 여러분 쌤은 3, 4, 5번 다 읽어보라고 늘 말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완전히 그냥 반대잖아. 요런 건 사실 모의고사를 칠 때는 읽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 보고 있겠죠.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는 학교 쌤들이 생판 말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선지를 바꿔서 내시는 게 훨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 선지들을 꼭 다 보셔야 됩니다.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보세요. 자, 외부 증거 가격은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아,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었다, 그쵸? 가격을 보면 외부 증거 가격이 형성된다. 맞는 말. 4번 내부 증거 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다. 자, 내부 증거 가격은 주관적 기준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크게 필요 없다는 거야. 그지? 주어 서술어만 골라서 읽고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골라 읽는 그런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독해력이 아주 부족한 학생들인 경우는요. 만약에 내가 충분히 읽을 만해요. 그러면은 디테일한 정보까지 찾아가면서 읽어주시고 내가 도저히 못 읽겠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만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읽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5번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들아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였더라? 바나나 과자랑 메론 과자다, 그죠?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이 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 물건을 사게 돼요. 자, 이거 12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업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써놓고 갈게요. 기업은 내부 증거 가격, 니은은 관여도. 자, 여러분 요런 기억 니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읽지 마. 요걸 일단은 읽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런 이제 문제는 요 구체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거고 얘네 둘의 관계를 묻기 위한 거기 때문에 먼저 너네가 읽은 걸 바탕으로 결정을 해놓는 거야. 이 둘의 관계를. 얘들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지? 자, 관여도 뜻이 뭐였죠? 관심의 정도였다, 그쵸? 관심의 정도. 자, 그러면 관심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 증거 가격을 되게 엄밀하게 따져본다. 되게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내부 증거 가격을 결정한다. 내 주관적인 만족감. 내가 관심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관여도가 높아. 그러면 내부 증거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 정도가 높아. 그러면 가격이 그 물건의 주관적인 가격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 아니다. 자,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데 투자되는 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일반적으로 기업보다 제품의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의 니은은 높아진다. 여러분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관여도 높아진다 그랬어요? 안 높아진다 그랬어요? 높아진다 했었죠. 가격이 높으면 관여도가 높아진다. 괜찮습니다. 또 2번 한번 볼까요? 제품에 대한 니은이 낮은 소비자. 관여도가 낮아. 얘들 이거 뜻이 뭐야? 관심이 없다는 거야. 왜 관심이 없을까요? 500원짜리라서. 5만원짜리면 관심이 있을 텐데 500원짜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런 경우 기존에 형성한 내부 증거 가격을 유지한대요. 뭐 지우개 다 그게 그거야. 고만고만해. 그냥 아무거나 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3번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니은이 높아. 자, 얘들아 뭐가 높다고? 관심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을 탐색하는 절차를 생략한다고? 아니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얘들아 이거는 완전 정반되는 거네. 그치? 3번 이 정답이고요. 4번 제품이 고가예요. 여러분 근데 고가라는 거는 보통 관여도를 되게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낮은 소비자예요. 제품이 고가라도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이 낮아.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20통을 샀어. 30통을 샀어. 근데 늘 만족스러웠어. 그러면은 굳이 이 내부 증거 가격 바꾸겠어요? 막 이것저것 탐색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맨날 사던 거 또 사요? 맨날 사던 거 31통째 사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맞는 말 5번 제품이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친대.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막 떠받들어줘. 또는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날 너무 무시할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관심의 정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그래서 구매 결정까지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내부 증거 가격을 결정한다. 요것도 맞는 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4번은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활동지인데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냥 읽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질문 1번. 행동경제학에서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죠? 그거에 대한 뭐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래, 효용, 게이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볼까요?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거래 효용이 커서, 얘들아 거래 효용이 뭐야? 지금 당장 구매할 때 실제로 쓰는 것보다 구매할 때 그 순간순간의 그 소비의 만족도가 큰 경우 사람들은 구매하는 거를 이익으로 인식한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겠다. 그쵸?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질문 2번. 소비자가 거래 과정에서 이득을 느끼게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얘들아 두 개 있었지. 뭐랑 뭐 있었더라? 희소성을 느끼게 하는 거. 또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제품 구매 시 시간이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정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성? 희소성. 그러면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대요. 맞는 말이겠죠? 3번. 제품의 할인된 가격의 비교 대상으로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이나 과거 자사의 판매 가격을 함께 제시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은 무슨 증거였더라? 경쟁 증거. 그 다음에 과거 자사의 제품 판매 가격은 과거 증거를 함께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걸 개이득이라고 느낄 확률이 높대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그쵸? 그 다음 질문 세 번째 거. 초과 수요가 있는 인기 차종이라도 기업이 자동차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차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출고까지 막 2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가격을 막 올려도 되거든요.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인 것 같고 5번.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최소화.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거래 비효용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가격을 막 10만 원짜리를 GD 콘서트 티켓을 1000만 원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공연을 보여줘도 이거 비효용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비효용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구매해요? 비효용을 낮춰줘야 구매해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떨어뜨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 효용을 최소화하면 안 돼요. 거래 비효용을 최소화해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또는 호구당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물건을 구매하겠죠. 자, 15번입니다. 15번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외투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다. 얘들아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대. 관심이 많아 안 많아? 관심이 되게 많아. 관여도가 높은 사람인 거야. 그죠? 외투 가격이 부담돼요. 얘들아 가격이 부담된대. 이건 무슨 뜻이지?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원래 관여도가 높게 돼 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해 보았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이 탐색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 거야. 외투 A와 외투 B는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외투 A에 비해 외투 B는 보온성이 떨어져서 아쉬웠다. 얘들 그러면 요 두 개가 지금
서로 뭐가 되고 있냐면 대체제라서 지금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B는 보온성이 낮아서 아쉽대. 얘들아 그렇다면 B에 대한 내부 준거 가격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에이, A에 비해서 너무 조금 보온성이 낮은데 떨어지겠다. 그쵸?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사람한테 이 코트를 꼭 팔고 싶어. 그러면은 코트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지금 사시는 거 완전 개이득인데요? 이렇게 말해야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외투비의 가격표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과 함께 제시된 20% 할인된 가격을 보고 B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대요. 자, 여러분.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 뭔가요? 과거 준거다. 그쵸? 과거 준거가 딱 제시됐더니 이 사람은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한대요. 자, 얘들아. 구매하는 게 이익이야. 과거 준거를 딱 봤더니 지금 사면 이거는 이득일 것 같아. 자, 거래 효용이 높게 나타나는 거야? 안 높게 나타나는 거야?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익이라고 판단했으니까. 하지만 갑은 외투비가 예약된 상품이라서 구매할 수 없대. 헐, 얘들 예약된 상품이라서 구매할 수 없어. 한 개 더 없어. 무슨 성이 높아요? 희소성이 높죠. 여러분 희소성이 높으면 거래 효용은 더 높아지나요? 더 낮아지나요? 더 낮아져요. 아이씨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그래 나쁘지 않네 그냥 사지 뭐 라고 했는데 못 삽니다 하니까 내가 더 먼저 와서 살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속상해졌대요. 매장을 나오다가 진열대에 있는 양말이 과거 구매했던 가격과 그냥 같아서 특별한 고민 없이 구매했대요. 여러분 양말한테는 특별한 고민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관여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친구라서 그렇죠. 그렇게 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야. 주어진 가격을 봤더니 원래 내가 얻었던 만족도랑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따로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쌤이 혹시 몰라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 가에서 외부 준거 가격과 내부 준거 가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내부 준거 가격은 이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 물건의 가치였고 외부 준거 가격은 가격표 같은 거였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나아글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었냐면 과거 준거와 경쟁 준거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과거 준거, 경쟁 준거는 외부 준거 가격일까? 내부 준거 가격일까? 그렇지. 여기 넣어야 되는 거야. 외부 준거 가격에 경쟁 준거, 타사 거의 가격, 그리고 과거 준거, 우리 옛날에 세일 안 할 때 가격. 요런 외부적으로 우리한테 환경에서 제공된 정보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제공되면 사람들은 이 거래의 효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갑은 외투비 보온성에 음의차별화 가치를 부여했대요. 여러분 음의차별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다 그쵸? 2번 갑이 본 외투비의 가격표에는 과거 준거와 할인된 가격, 지금의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어. 얘들아 요거를 딱 봤더니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쵸? 3번 갑이 외투비의 구매가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 얘들아 이익이라고 판단했대. 거래 효용을 높게 책정해 준 거예요. 외부 준거 가격을 내부 준거 가격으로 형성하여 거래 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 말은 나글에서 두 번째 나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준거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가인 경쟁 준거와 과거 가격인 과거 준거가 있다. 만약 경쟁 준거나 과거 준거를 기준으로 내부 준거 가격을 형성한다면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준거 가격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부 준거 가격, 내 만족감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5만 원짜리였는데 지금은 만 원이니까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만 원짜리 만족감이야, 5만 원짜리 만족감이야. 5만 원짜리 만족감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 효용, 만족감, 이득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 외부 증거 가격을 내부 증거 가격으로 형성한다. 이익이라고 느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다. 그쵸? 다음 4번. 갑이 외투 B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졌어. 얘들아, 왜 속상해졌어? 개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려고 보니까 살 수가 있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서 속상했던 거야. 그쵸?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 증거 가격이 높아져서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그쵸? 할인된 가격은 10,000원인데 내 마음속에 이 코트의 가치는 10만 원이란 말이야. 20, 100, 1000만, 10만. 1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9만 원의 거래 효용이 있는데, 거래 비효용이라고요? 이 친구가 틀렸겠네요. 정답 몇 번?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할인된 가격보다 내가 이 물건에 준 나의 주관적 가치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산 거잖아요. 그쵸? 거래 비효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 거래 효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5번. 갑은 양말 구매 시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별 고민 없이 구매하는 게 맞는 말이죠. 자, 틀린 거는 정답이 4번이고요. 16번. A에서 이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래. 자, A는 뜻이 뭐였냐면은 값을 부여한다 이거였거든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10만 원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를 옮기면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값을 부여한다는 거는 없던 거에서 여기에 10만 원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 옮긴다는 거는 원래 10만 원이 어딘가에 있고 또 다른 곳에 10만 원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거에서 생기는 거랑 있던 거를 딴 데로 옮긴다.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1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2025학년도 10월 고1 모의고사 11번에서 16번 해설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30분 안에 해결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17번에서 20번도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